엑셀 데이터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 중 조건부 서식, 고급 필터,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기능은 눈에 좀 더 이렇게 도드라지도록 어떤 셀의 서식을 변경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서식을 적용해서 데이터들을 좀 더 쉽게 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기본적으로 셀 강조 규칙에서부터 상위 하위 규칙,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기타 세 규칙까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씩 빠르게 한번 같이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기자인 강자에 대해서 한번 눈에 띄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접비고란이 대기자인 데이터들을 한번 추출해 눈에 표시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 강조 규칙 중에 같음이라고 해서 누구와 같은지 물어보죠. 그럼 여기에는 대기자와 같은 데이터들만 기본적으로 주어진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라는 이런 서식으로 간단하게 대기자와 같은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강자 중에 상위 10개, 수강료 상위 3개에 어떤 서식을 적용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강료에 대해서 서식 상위 하위 규칙의 탑 10, 그러니까 상위 10개만 꺼내줘 항목 개수, 퍼센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상위 3개만 어떤 형식으로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라는 서식으로 변경해줘. 그러면 7만, 6만, 5만 5천이라고 하는 위에서부터 상위 3개만, 상위 10개만, 상위 5개만 이런 식으로 하위 규칙을 통해서 보시면 평균 초과 평균 미만도 있고요. 상위 또는 하위 퍼센트로도 또는 개수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콘 집합으로 해서 별 모양으로 데이터들이 큰 숫자는 가득 차도록, 가장 작은 숫자는 가장 차지 않도록 이런 옵션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접수 인원에 대해서 아이콘 집합으로 데이터 막대나 색조 모양도 보시면 결과적으로 수치의 크기에 따라서 간단한 차트 형태로 데이터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아이콘 집합의 별 모양을 클릭해 보시면 별의 채워진 색상이 큰 숫자와 작은 숫자를 구별해서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도 옵션을 변경하시면 규칙 관리에서 좀 더 옵션을 다양하게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행 전체 접수 인원이 25 이상인 데이터들만 행 전체, 우리가 셀 서식이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도 셀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서식이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될 블럭을 잡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A4에서부터 G에 12까지를 블럭 잡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하나 셀이 아니라 여러 개의 셀에 적용할 건데, 특정 어떤 모집 인원이 접수 인원이 25 이상인 데이터들만 표시할 거라, 그죠? 접수 인원이 25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수식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접수 인원의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달러가 붙었다라는 얘기는 절대 참조라고 해서 첫 번째 셀을 참조해서 모두 판독하세요 이런 건 아니죠. 각 행마다 적용할 거라 F4번 키를 2번 누르시면, 현재 셀을 선택하고 F4번 키를 2번 누르시면 $2의 4로 바뀌면서 요 2열에서만 2열 전체,
범위 안에 2열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서 크거나 같습니다. 25 그러면 25 이상인 데이터들에 대해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눈에 좀 띄게 하기 위해서 굵게 하고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한번 이렇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 색깔이 미리 보기가 안 된 거 보니까 그러네요. 자, 굵게 파랑으로 굵게 기울임으로 해볼까요? 굵게 기울임 파랑으로 눈에 팍 띄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변경해 주시면 미리 보기 가능하고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지금 25 이상인 4건에 대해서 굵게 기울임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표식이 눈에도 쫙 들어올 수 있도록 앞에서 여러 가지 그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 중에서 이런 색조, 막대라든지 이런 스타일들도 적용해 보시면 차트를 그리지 않아도 수치 데이터를 바로 차트화시키는 이런 거랑 색조 여기도 마찬가지죠. 더 큰 숫자는 강한 위에서부터 아래로니까 큰 숫자는 위쪽, 작은 숫자는 아래쪽에 이렇게 어떤 색뒤로 바꿀 건지도 한 번씩 쭉 참고해 보시면서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하게 서식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수식을 적용한 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한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급 필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라고 하면 우리가 조건을 지정해서 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만 필터를 해라. 필터라고 하는 기능은 사실은 표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을 내가 새로운 표로 만드는 이런 기능들인데요. 자동 필터는 그 영역 안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급 필터는 똑같이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필터를 하면서 현재 위치에 또는 다른 위치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도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고급 필터예요. 자동 필터도 많이 쓰이지만 고급 필터를 알아두시면 서로 다른 필드들 간에 우리 필드는 열을 의미하는데요. 이 필드들 간에 오어 조건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수강 구분이 외국어이거나 수강 구분이 외국어이거나 또는이죠. 그러면 5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수강료가 55,000원 초과하는 55,000원을 초과하는 데이터들만 추출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 데이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됩니다. 조건의 영역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아래쪽도 좋고요. 자, 구분 외국어 구분 컨트롤 키 누르시면 외국어 이렇게 비연속적인 것은 컨트롤 클릭으로 복사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조건을 만들 영역에 구분 외국어라고 수강료 55,000 초과라고 하면 수강료도 복사해서 이렇게 엔터 엔터는 한번 붙여넣기 할 때 쓰시면 됩니다. 크거나 큽니다. 55,000 자,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조건을 옆집에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거는 AND 조건이에요. 구분이 외국어이고 그리고 수강료가 55,000 이상 외국어가 55,000 이상인 거는 초과는 55,000 이상은 하나 있는데 초과는 없는 듯하네요. 그럼 이렇게 조건을 두 가지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는 0이 나옵니다. 이런 데이터는 없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행에 여기는 테두리는 없어도 조건은 나오지만 제가 외형상 이렇게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서 조건을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이 조건 다시 한번 구분이 외국어이거나 또는 수강료가 55,000원을 초과하는 데이터들만 추출해 보세요. 여기 아래에다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항상 1번 조건 만들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원래 데이터 원본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서 데이터의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목록 범위는 현재 셀 포인터가 있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연속된 범위를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나는 다른 위치인 B의 18셀에다가 데이터를 복사할 거야 라고 해주시고 조건 범위는 내가 만든 A 14에서부터 B의 16까지가 조건 범위야. 마지막에 복사 위치는 A의 18셀 위치부터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들을 마무리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결과가 뭔가 나왔죠? 외국어는 모두 다 나오세요. 우리 위에 외국어는
중국어와 영어회화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모두 나왔고요. 그리고 수강료가 55,000을 초과하는 데이터는 6만원, 7만원 두 가지가 55,000을 초과하는 데이터네요. 자, 이렇게 두 개가 해서 총 4개의 데이터, 첼로, 피아노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고급 필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들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급 필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라고 하면 특정 장소를 또는 조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리고 복사 위치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고 하면 여기가 활성이 돼요. 현재 위치에 필터할 때는 복사 위치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원본 데이터 위치에다가 필터를 할 건지 새로운 다른 장소에다가 결과를 복사할 건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통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에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테이블들을 하나로 합치는 이런 경우를 데이터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월 실적, 지금 1월, 2월, 3월 실적 데이터를 1, 4분기 실적 영역에 통합해봐라. 자, 합치기를 한번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답이 들어갈 위치부터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 그룹에 이렇게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먼저 통합을 해서 합계 결과를 구할 거라 합계 함수는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로. 자, 이번에는 우리는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합계 함수 선택 기본으로 두고요. 참조 영역을 클릭해서 첫 번째 영역을 먼저 블록 잡으시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영역을 선택하시고 추가,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을 잡으시고 추가. 자, 그러면 현재 시트로부터 제가 합계를 눌러버렸네요. 추가 버튼을 눌렀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역을 모두 잡으셨다면 여기 첫 번째 행과 왼쪽 열, 자, 여기 뭐냐면요. 첫 번째 행이다 그러면 보장 보험인지 적금 보험인지, 이게 첫 번째 행의 레이블이 될 거고요. 왼쪽 열이라 하면 성명들이 동일한 성명이 있는지 이 성명들을 가지고 취합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현재 셀 포인터에 보장 보험, 적금 보험에 각각 보험 설계사들의 통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통합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범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역으로 추가해 주시면 되고 다 추가가 완료되셨다면 이렇게 세 번째 영역까지 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 행 이렇게 이름이 필드명이 동일한 걸 찾는 거고요. 왼쪽 열은 해당되는 명단들에서 동일한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통합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디자인도 좀 정리했네요. 마지막에 성명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홈 탭에 가시면 완료하신 후에 홈 탭에 현재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깔끔하게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가공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시트도 가능하고요. 즉 시트별 통합도 되고 파일별 통합도 우리가 이걸 참조라고 하는데 참조되는 다른 영역들에 있는 데이터들은 하나의 테이블 또는 이런 형태로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데이터 통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데이터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눈에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데이터들을 편집해 봤고요.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만 추출하는 기능을 한번 써봤습니다. 마지막에 데이터 통합을 이용해서 3개의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새로운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해서 다양한 함수들을 적용된 통합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내용들을 열심히 따라해 보시고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